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튕겨 나오게 되죠. 이 에너지의 40%는 ATP에 저장이 되고 60%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 40%는 ATP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ATP가 이 부분에 올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올까요?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저장한 물질이 AT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와 화학물질 어떤 것과 결합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ADP가 되죠. 여기에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가세하는 거죠. 들어가서 ATP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에너지가 더해지면 이 부분에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부분은 ADP가 되고 이 ADP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 결과 ATP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ATP는 마치 지갑 안에 돈을 담아놓는 그런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가서 이것을, 이 돈을, 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ATP를 가지고 가서 쓰게 되면 여기를 써버리면 이걸로 바뀌겠죠. 이 돈은 그러면 어디에 쓰여지느냐? 여기 부분의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지느냐? 바로 생명활동에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활동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근육운동에 쓰여지게 되죠. 거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바로 이 ATP가 근육운동에 쓰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거의 대부분이 근육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또한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의 경우에는 가로무늬근이고 또 불수의근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지금 가로무늬근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이오신과 액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액틴과 마이오신 사이에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수축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에너지를 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에 ATP를 쓰게 되고 자, 두 번째 이 ATP를 쓸 수 있는 것은 물질 합성 그리고 또 물질을 이동하는 능동수송 등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면 능동수송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수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간단히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소장에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안에는 융털이 있죠. 이 융털 안에 모혈관이 있는데 그 융털 안으로 일단은 양분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양분이 들어갈 때 이런 능동수송의 방법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소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장 안에 보면 융털이 이렇게 있고 이 융털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알겠죠? 여기 부분은, 자, 여기 지금,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융털 그 소장 아니고, 여기 부분은 융털 안쪽이죠. 네, 여기 세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세포의 부분이다 보니까, 자, 여기 지금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쿠.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봤을 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거의 오픈된 공간이고, 여기는 세포 하나의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워낙 퍼져버리기 때문에 포도당의 양이 똑같은 면적 안에 포도당의 농도와 여기 안에 농도를 비교해 보면, 여기 이 세포 안쪽이 훨씬 더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야 하겠죠. 자, 이게 지금 보면 이쪽이 소장 쪽이고 여기는 융털 안쪽의 세포라고 봤을 때 여기가 저농도가 되고 여기는 고농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세포에 이 막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포도당이 갇히게 되면 농도가 높아지겠죠. 반면에 여기는 이제 오픈된 공간이라 이 포도당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같은 면적 안에 포도당의 농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몸은 포도당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저농도이고 고농도인 상태이지만 에너지를 써서 이 물질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현상. 이 용질이 녹아있는 물질, 이 세모난 것이 용질이 되겠죠. 이 용질이 저에서 고로 가는 현상을 능동수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좀 죄송합니다. 이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자, 이런 방법일 때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굳이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면서 물질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단 흡수가 돼서 세포로 가서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또 ATP가 사용이 되는 장소는 물질 합성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물질 합성이 일어나는 곳이 또 어디가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 머리카락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 단백질 이루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에 이거는 동화작용이죠. 그러니까 동화작용 합성이기 때문에 동화작용인데 이 이화작용,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ATP에 저장이 되고 이 ATP가 다시 물질을 합성하는데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화와 동화는 서로 간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화 따로, 동화 따로 이런 거보다 이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다시 동화에 쓰는 이런 결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명활동의 세 번째는 물질 합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잘 기억하시고 또 이제 이 ATP를 사용하는 곳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또 발광 이런 것들이 있죠. 발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죠. 반딧불이의 경우에 빛 에너지로
이 에너지를 전환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TP라고 하는 것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빛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지금 좀 렉이 걸리긴 했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ATP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ATP가 사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딧불이의 경우에 빛을 내는 것도,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하나가 마지막으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가올이라든가 전기 뱀장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를 내는 것도 ATP를 가지고 이런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